네, 일단 뭐 오늘 이 최보 학생이 제가 해야 할 말들을 브리핑 시간 때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김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네? 이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제가 전략은 안 지금 됩니다. 딱히 할 말이 지금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주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업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최보 학생이 이야기한 SK 하이닉스. 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마이크론이 일단은 뭐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외형 성장이 더 커지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경쟁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약 2주 전 미국의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다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가 생기는 거니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IT의 파이가 커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신사업을 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사업 분야에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규모가 작아지는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커지는 사업에 뛰어들겠죠.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도 반도체 IT의 업황은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뛰어들자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인텔, 마이크론 뭐 이렇게 뭐 기업 규모에 대해서 순위를 저는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기업을 투자를 하든 반도체 IT 산업 자체가 잘 된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저는 다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규모에 따라서 가져가는 수주 물량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IT 업황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여준다면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올라갔다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진하면 다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뭐 키오시아, 뭐 마이크론이 키오시아를 인수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됐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이 키오시아라고 하는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게 있습니다. 자, 키오시아에 지분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인수합병이 됐다. 그러면 그 지분 가치는 투자했을 때보다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반도체 IT 업황 자체에 지금 계속해서 큰 기대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한번 주가 볼까요? 자,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죠. 삼성전자만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대다수의 이 국영 기업들의 총수나 관련 이 실무진을 다 호출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IT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특히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반도체 IT 산업은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다? 반도체 고점 사이클 논란.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잠시 조정을 보였을 뿐 계속해서 올라왔다. 지금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그럼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지금까지 성장해온 메모리 반도체보다 5배, 10배 더 큰 지금 산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 논란은 중간중간에 다소 노이즈로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외형 성장은 크게 기대가 되는 바, 삼성전자가 좋다, SK 하이닉스가 좋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해,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뿐, 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한다면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종목과 덜 좋은 종목으로 나뉠 뿐이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뭐는 가고 뭐는 안 간다, 이 개념으로 안 나누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반도체 대형주들 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익 IPS 강했죠. 원익 QNC 굉장히 강했죠. 자, 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강했을까요? 자, 인텔이 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공장 증설해야 되겠죠.
공장 증설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뭐다? 장비다. 부품들이다. 소재들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완성형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도 물론 좋지만 그 새로운 기업들이 증설을 함에 따라서 부품, 소재, 장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더 탄력적이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IT 업황이 좋으면 어느 종목은 가고 어느 종목이 안 가고 아니고요. 다 같이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IT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저는 포트 하나에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소부장 꼭 하나쯤은 앞으로 계속 저는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IT는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사도 되냐? 이거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에서 심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분할로 사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 한 주, 다다음 주 한 주, 그 다음 주 한 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려다 보면 놓쳐요.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들 안 사는 최고점에 사버립니다. 아니 또 이렇게 그쵸? 화를 진심이에요. 내시려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겠지. 이제 탑승을 했으니까 갈 일밖에 안 남았다 아이고. 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런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차라리 이번 주에 한 주 사고 다음 주에 한 주 사고 다다음 주에 한 주 사고 반도체 IT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매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현대차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사실 이 애플카 관련한 이슈가 뭐 노이즈로 나오면서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주가가 거의 한 달 동안 빠지기만 했죠. 근데 다시 한번 뭐 애플카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딱 이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반도체와 자동차였어요. 두 섹터의 두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반도체도 자동차도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입니다. 즉 분기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도 어설프게 제약바이오라든지 테마주에 지금 과감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혹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산업과 종목에 우선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메이저 주체들을 따라가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다. 특히 반도체는 적립식으로, 자동차주도 저는 지금 충분히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오닉 5라고 하는 모델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 특히 이제 불호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제 관점이 바뀐 거는 아이오닉 5 디자인을 보고 나서예요. 디자인 너무 예쁜가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일단 또 전기차에 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실용성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저는 별로 안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세대가 이미 지나갔고 네. 이제 2세대 아이오닉 5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저는 충분히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이번에 큰 흥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사실은 전기차 하면 뭐였죠? 테슬라였어요. 네. 테슬라 하면 전기차였고요. 자 그런데 테슬라의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시장 이야기할 때 테슬라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죠?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테슬라 얼마, 테슬라가 올라갔으니까, 테슬라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테슬라 이야기가 점차 들어갔죠. 쑥 들어갔죠. 이유는 뭐냐면요. 한 산업 분야, 한 분야에 가장 대장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차도 만들기 시작했고 기아차도 만들기 시작했고 뭐 우리나라 완성차만 만듭니까? 아니죠. 폭스바겐도 만들기 시작했고 제너럴모터스, GM도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뭐 닛산, 도요타들도 만들기 시작할 거고 벤츠, BMW 대다수의 완성차 브랜드가 이제는 전기차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혹은 실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이제 진출하지 못했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기업들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아이오닉 5가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 실용성에 대한 부분만 개선이 돼서 엄청난 큰 흥행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 시장, 자동차 시장에도 아마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의 주인이 현대차, 기아차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기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요즘 이 최근에 이 트렌드가 앞으로 당분간의 시장이 실적에 좀 바탕을 둔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보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실적만큼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들은 없거든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임상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테스트예요.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테스트인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불안전한 게 그러한 불확실성인데 실적은요. 그냥 딱 나오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번 분기에 11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0만 원 더 번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작년에 100만 원 벌었어요. 이번에 9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어때요? 기업의 실적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지금 수치로 나온다라는 게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은요. 다른 때보다 더 매매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주린이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다? 이럴 때 제약바이오를 살짝 건드린다는 거죠. 왜? 저 같아도 원익 IPS, 원익 QNC 지금 살래? 하면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데 뭐 셀트리온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살래? 그러면 셀트리온이 조금 더 올라갈 폭이 더 많아 보이니까 셀트리온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네. 물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실적이 아닌 뭐 임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저는 웬만하면 피해라. 오. 자, 임상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개발한다는 건 뭐죠? 개발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이 끝나기 전에 그 회사는요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 개발을 위해서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부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닝 시즌일 때는 어설프게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물론 순환매 관점으로 이번 주에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제약바이오가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차라리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 위주로 저는 세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올려주셨어요. 네, 종목 상담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겠죠. 자, 그 종목 상담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NS 12,000원에 12%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12%라는 비중은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네요. 네. 자, NS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는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오, 자, 이유는 네. 두 가지예요. 배터리 관련주였다면 우선은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오, 네. 뭐 물론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그럼 지금부터 밀릴 것이냐, 그럼 지금부터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노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죠.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배터리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업의 핵심 기술을 남한테 맡기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네.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자꾸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는다면 나중에 이 제품을 공급받을 때 비용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 저쪽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야 이제는 이 가격에 못 팔겠어. 가격 더 올릴게. 그런데 또 완성차 업체는 그 높은 가격이라도 이 제품을 만들려면 사야 되는 네.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핵심 기술들은 자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3사는 저는 조금씩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매도 의견을 드렸겠지만 NS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제가 앞서서도 말했죠.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산업에 자꾸 뛰어들어서 증설하고 공장 차리고 하니까 장비주, 부품, 소재 다 오르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에서는 보유. 대신에 제가 지금 파란색 선을 싹 그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한 9,0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은 전량 손절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면 자, 이 NS라는 종목이 9월 달에 큰 상승을 한번 냈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죠? 네. 자, 6개월 동안 이 기업을 산 사람들이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9,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대다수가 아닌 거의 99.9%가 손실이라는 얘기. 그죠? 네. 이 전에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 9월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너도 나도 뭘 한다? 매도를 한다. 눈치 게임이 시작된다. 누가 툭 팔면 여기서 툭 팔고 툭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한 번에 확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투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주들. 신규 상장주들은요, 시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구간이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수익은 단 한 명도 없을 가격이에요. 여기가 딱 이탈이 되게 되면. 네. 그죠? 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안에서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럴 때는 투매를 부르면 나중에 회복하더라도 깊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NS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도망쳐야 된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블라인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인바이오. 제가 이 인바이오를 빨리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노란톡방에서 이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데 그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손실이라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중 5%인 게 다행이다. 비중 5% 가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다행이네요. 불편하고 이게 밀려서 걱정이 되면 계속 가지고 있지 말아요. 그냥 손절을 하세요. 네.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이요? 그렇죠. 만약에 네. 비중 50%라면 말이 달라지죠. 네. 비중이 50%라면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비중이 5%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 상담을 받았을 때 이분의 손실이 굉장히 큰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종목이 뭐예요?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비중이 몇이에요? 여쭤봤더니 비중이 5%라고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5%인 게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 게 더 좋다. 자, 제가 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 드린 거 한번 그대로 볼게요. 자, 시초 가격이 이탈이 되니까 어때요? 툭툭툭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죠. 물론 제약바이오 특성상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면 한 번에 상한가도 가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손절을 하라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가면 저를 욕하시겠죠. 진짜 밉겠죠.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13,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10,000원인데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상한가 가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지금 덜어내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덜어내고 바로 상한가가 나올지라도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50%면 좀 달라지나요? 50%면 네. 한 번에 못 떨어내요. 제가 아무리 이 종목에 대한 만약에 뭐 종목이 정말로 기술적으로 실적적으로 안 좋아서 매도하라 그래도 제가 투자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네. 일단 고개는 끄덕여요. 그래, 매도를 해야지. 매도를 해야지. 잠잘 때 누워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매도해야지 내일 이렇게. 매도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저게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거를 하루에 만약에 잠자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해요. 네. 다음날 딱 눈 떠요. 네. 8시 반 되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자르자. 오늘은 손절하자. 네. 그런데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까지는 분명히 조정인데 오늘 딱 장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1%, 2% 괜찮은 것 올라요? 같고. 그러면 네.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렇죠. 뭐야. 이거 괜히 졸였잖아요. 손절하라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거 손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서 가지고 가요. 네. 내가 오늘 판단 잘했어. 자,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네. 어제 한 2, 3% 올랐기 때문에 이제 행복 회로를 엄청 돌려요. 네. 어깨가 약간 내일은 으쓱하죠. 5% 올라갈 거야. 딱 가요. 5% 딱 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욕을 아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김쌤. 걔 또 아는 척 엄청 하더니 그렇죠. 내 말에 맞았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종목이 가장 안 좋을 때가 뭐냐면요.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쏟아졌다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쏟아질 때가 무섭거든요.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요. 그 전에 기록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서워서 못 자릅니다. 조금 내가 그냥 이때 자를 걸. 그 생각하다가 하다 보면 저한테 문의할 때 가격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상태가 돼버려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왠지 아세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거는 네.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팩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중이 50%라면 노란톡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그 비중 5%를 가지고 전전긍긍 내일은 오를까 얼마나 떨어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덜어내세요. 덜어내고 더 탄력적인 종목 가지고 비중 5%로 손실 본 건 비중 10% 매수를 해서 만약에 비중 5%를 가지고 마이너스 20%로 손실을 봤다 쳐봅시다. 비중 10에서 비중 20% 사서 5에서 10%만 수익 보면 그건 다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바이오는 우선은 손절해라. 이미 이 상장한 시초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할 때가 맞다. 이 이야기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까지 한번 볼게요. 자, 8,150원입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안업체란 말이에요. 네, 보안업체.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 때문에 테마주를 엮였죠. 보유해야 되죠. 뭐 앞으로 지는 산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뜨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테마 성격으로 앞전에 오버슈팅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실적보다 일단 주가가 먼저 올랐어요. 네. 그죠?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거는 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네. 단순히 이제 수급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기에 데이터 솔루션은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안 됩니다. 네,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자, 아까 그 종목과 마찬가지죠. 5,000원의 줄을 한번 싹 그어볼게요. 자, 5,000원은 뭐예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같이 지수가 회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사신 분들이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때부터 사신 분들 모두 손실권역으로 들어가는 가격이라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씩들 마시고 오시고요. 저는 잠시 광고 보고 그 다음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백산 11,050원의 비중 10%. 야,
자, 이 백산을 보면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백산이 11,05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종목 상담을 받았을 때 이분 꽤 수익권이시겠구나 했는데 매수가를 보자마자 역시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네. 자, 이거죠. 이 종목이 좋대. 그러니까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오. 살까 말까 했는데 안 샀어요. 네. 올라가요. 아이고 사야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아마 엉덩이가 들썩거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살 걸 그랬나? 근데 내려오니까 거봐. 기다리면 사는 타이밍이 올 거라니까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갑자기 확 가버려요. 아, 지금 살까? 아니야. 기다리면 온다니까. 거봐. 내려올 거야. 내려오지. 네. 그런데 툭 올라가 버려요. 오. 그러면 이때 아이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슬픈 길을 걷게 되나요? 그렇죠. 슬픈 길을 걷게 되는 아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이 불나방 같은 이 매수 포인트. 네. 자, 불나방 같으니요. 네. 일단은 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힘이 있어요. 오. 일단은 고점에서 사시긴 했지만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게 왜 그러느냐면, 자, 이 12,000원을 기록했을 때 하단의 거래량을 볼게요. 자, 12,000원을 기록했을 때, 작년 5월 달에 이 12,000원을 기록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종목 상담한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5월 달에 이 12,00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기록했을 때의 거래량하고 최근에 이 12,000원 근처까지 갔을 때의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많죠?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더 많다. 자, 이거는 저는 앞으로 내려가는 힘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은 이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성이라든지 매도 물량을 아무리 내놔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간다? 이번에는 저는 이 박스권을 충분히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주가가 우상향을 할 때 가장 좋은 흐름은요, 거래량도 우상향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백산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거래량이 탁 터져줬어요. 역대급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13,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자, 방송 1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드리니까, 자, 최보아 학생이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노란톡 메신저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아주 간단합니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화면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 보게 되면 동진 세미캠 3775원. 매수가 엄청 세세하네요. 자, 3775원이면 수익권입니다. 그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익권이신 분의 종목인데 보유해야죠.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을 보유를 안 하면 지금 딱히 보유할 종목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반도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전지 부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동진 세미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외형 성장,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라는 건 기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익 IPS, 원익 QNC 이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그죠? 동진 세미캠도 그러면 신고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시장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작년 3분기, 4분기처럼 가자 삼성전자, 뭐 개인이 1조 사고 뭐 이러한 시장이 아니고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종목만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 몇 종목만. 근데 이제 그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갔으면 다음날 다른 종목, 다다음날 또 다른 종목 이렇게 돌아가면서 충분히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동진 세미캠은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상담을 드리면서 좋은 이야기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드렸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위치에서 정말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같은 시장에는 반도체 IT도 굉장히 또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무엇을 살까 하면 사실 손이 잘 안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좋은 건 알지만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위치에서 과연 살만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을 때 굉장히 또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살만한 것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DLENC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종목이었습니다. DLENC 매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빠졌냐면요. 2.5% 빠졌어요. 근데 2.5% 빠지니까 노란톡방에서 이게 기업에 문제가 있나요? 이 정도 빠지면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2% 3%는 크게 연연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뭐 5% 10% 정도 밀린다면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매수가 기준으로 2% 3% 밀린 혹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특히 이제 DLNC 같은 건설주들은 여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준비해온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블라인드 종목 힌트를 드리기에 앞서서 또 최보아 학생의 힌트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최보아 학생의 힌트를 안 듣고 들으면 안 되나요? 바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줄 종목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좀 피곤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시 동안이라도 그 피로를 좀 잊으실 수 있도록 이 재미있는 힌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늘의 종목 힌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약간 제가 창피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견디고 이 힌트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이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 김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쌤 혹시 아재 개그 좀 좋아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재기 하시니까 네. 네. 스타워즈에서 저 벌써 부끄럽네요. 스타워즈에서 이 요다가 좋아하는 색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다가 좋아하는 색깔 두 가지를 좀 맞춰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하도 이 방송국에서 하고 다녔더니 지금 벌써 조정실에서 오마이갓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예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시겠나요? 제가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워즈에서 요다가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과 주황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선검 있잖아요. 광선검을 주황 이렇게 뽑아서 초록초록초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초록색과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재 개그를 많이 하고 다녔더니 이 회사에서 이 PD님들, AD님들, 오디오 감독님들이 다 너무 아재 개그다. 너무 구소재 개그다. 좀 새로운 이 신식 소재의 개그를 좀 해라. 신소재 개그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을을 대표하는 꽃과 저의 아재 개그를 좀 이 합치시면은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힌트가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김쌤 좀 아시겠나요? 저는 아예 지금 감을 좀 못 잡았는데. 구소재 개그 말고 좀 신소재의 개그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생각하시면 이 꽃이 먼저고요. 이 신소재 개그가 두 번째입니다. 이걸 좀 합치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일단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 전기차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차, 스마트폰, 소형 가전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가전제품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 해요. 스마트폰이 뜨거우면 되겠습니까? 또 차갑다고 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스마트폰, 노트북, 소형가전, IT, 뭐 전기차까지도 이 기업이 만드는 이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딱 띄워놨어요. 차트를 딱 띄워놨는데 자, 많은 기업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때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100, 코사이 970포인트를 하는데 이 기업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그죠? 다시 한번 이 가격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서 충분히 시세를 한번 내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기업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MLCC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제가 이 기업을 이번에만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많이 사실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작년에 제가 어느 가격에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13,000원 가격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자, 13,000원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그래도 주 후반부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굉장히 또 강하게 끝나는 한 주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주말 새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한 주 좋았으니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좋을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